그 김진호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 이야기를 하면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을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요. 코르티졸의 경우 원래 정상적으로 생리적으로 기능할 때는 우리 몸을 흥분시켜주는, 우리 몸의 이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나치게 이제 분비가 되는 게 1차적으로 스트레스 초기의 문제인데요.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이제 진행이 되어가면서 코르티졸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 몸이 지나치게 흥분한 양상이 돼서 심장이 굉장히 빨라지고 신진대사가 지나치게 왕성해져서 염증이나 기타 등등의 신진대사 질환들이 생기게 되고요. 제가 거기에 추가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만성 스트레스가 아주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 코르티졸이 나오는 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으로 코르티졸 분비가 됐다 그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사실은 이 만성 피로에 가까운 이제 증상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기능의학 이나 한의학에서는 부신피로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와 유사하게 현재 이 신경정신 과학회에서 연구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증후군은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아직 그 병이 되지 않은, 병으로 인정되지 않은 그러나 증상은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연구가 원활히 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번아웃 증후군이라 할 때 번아웃은 우리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다가 기름이 다 돼서 이렇게 떨어지는 양상을 묘사하는 원래 항공 용어인데 이게 이제 실제로 신체가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추락하는 것 같은 양상의 비유가 돼서 이제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붙이게 됐고요. 이제 이 번아웃 증후군 같은 경우 가장 유사하게 이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질환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정서적인 둔화,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둔화가 되고 의욕이 상실되는 형태를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질병을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번아웃은 반대로 신체적인 여러 가지 징후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양상을 이제 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내가 아무리 잠을 자도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생각이 끊이지 않고 이제 업무를 끝내고 난 다음에도 업무에 대해서 이 단절되는 어떤 요소가 없이 집에서 쉬는 시간에도 계속 어떤 업무를 고려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현대인들의 경우에 워낙 바쁘게 살고 또 과중한 업무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점점 이 번아웃 증후와 관련된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많고 또 그에 대한 연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번아웃 증후군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사실은 이 번아웃 증후군이 잘 생기시는 분들의 경우에 제가 진료를 하면서도 많이 느끼는 건데 잘 못 쉬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적극적으로 쉬어본 적이 잘 없으셔서 쉬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에 특징적으로 이제 쉬라고 제가 권유를 드리거나 이제 진단 및 치료를 할 때 도움이 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제가 쉬어서 운동 안 하고 쉬면 더 몸이 망가지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미 차로 비유를 하면 기름이 다 떨어진 상태라 그런 상태에서는 운동을 과하게 하는 건 오히려 더 몸을 해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적극적으로 쉬는 것, 시간을 일정 부분 할당을 하고 수면 시간을 늘리고 수면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바꾸는 것 등이 필요하고요. 요즘은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게 이 적극적인 이 휴식의 가장 도움이 되고 많이 연구가 돼 있는 부분이 명상입니다. 명상은 이 뇌가 지나치게 돌아가고 있는 거, 모터가 과하게 돌아가고 있는 걸 줄여주기 때문에 이제 명상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만 해도 번아웃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아울러 번아웃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적인 어떤 에너지 저하가 굉장히 기본이 되기 때문에 한의학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가 허하다라고 하는 표현에 가장 가까운 증후군에 속하는 경우거든요. 따라서 이제 한방치료, 특히나 이 전체적인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고 컨디션을 상승시키는 한약치료나 영양치료 혹은 침뜸 등 여러 가지 한방치료를 보조적으로 하시면 이 만성 스트레스, 그다음에 번아웃 증후군 혹은 그로 인해서 더 심화된 우울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알기 쉬운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화병이라고 하죠. 화병 같은 경우에는 불안이나 분노, 우울과 같은 그런 정신적인 자극과 그리고 신체화 반응들이 같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 화병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여성분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40대, 50대, 그리고 기혼자, 전업주부,
학력이 낮고 경제가 떨어질수록 뭔가 불만 요소들이 많을수록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화병이라는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의 상황에 따라서 점점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분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직면했을 때 말 그대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 분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뭔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갈등기를 거치게 되겠죠. 그런데 이 갈등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결국은 체념기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체념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체념 외에 다른 몸의 신체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증상이라든가 머리가 아프다든가 아니면 기운이 없다든가 온몸이 쑤신다든가 뭐 이런 신체화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화병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방향들이 있는데요. 한방 처방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침 치료 그리고 한약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침 같은 경우에는 전중이나 중안, 합곡, 족삼리, 백회, 용천, 뇌간, 소부, 태충 이런 여러 부위의 혈자리를 통해서 침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한약 치료 같은 경우에는 가슴 답답함에는 분신기음이라는 처방을 그리고 여러 가지 신체 증상에는 열다한소탕이라는 처방을 그리고 불안 증상을 개선하는 데는 시호가 연골모르탕 또한 귀비탕이나 온담탕, 소요산 이런 등 처방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화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화병을 치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정말 우리가 치료를 하고 나서 뭔가 새 삶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실 만큼 뭔가 감정과 그리고 신체적으로 확실한 활력도를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의호 치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한방이 양방의학에 비해서 강점을 보이는 분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스트레스 질환인데요. 양방에서는 뭐 양방이라 표현하면 좀 양방 의사들은 좀 싫어하지만 양방에서는 이 정신과적인 질환과 신체적인 질환하고 연관성을 같이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따로따로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이걸 심신의학이라고 해서 마음의 병이 신체적인 증상을 유발한다. 이런 심신의학이라는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부신의 그 호르몬 중에 코치솔이라는 이제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되고 이게 오랫동안 분비가 되면 신체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뭐 이게 예를 들면 한의학에서는 이제 간 쪽에 이제 오장육부로 이제 나누어서 이제 보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간의 기능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가 되면 스트레스를 오래 받고 간의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되면 뭐 두통이라든가 어지럼증이라든가 불면이라든가 화라든가 가슴이 답답한 증상, 옆구리 통증 뭐 이런 식의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게 되고요. 그다음 심장 쪽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이제 부분이 생기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화병이라든가 불안장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심장 자체 질환, 뭐 간상동맥 질환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질환을 좀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장에 영향을 미치면 소화 불량이죠. 가민성 제장증후군이나 평소에는 소화가 잘 되다가 뭐 신경 쓰면서 식사를 하면은 얹힌다든가 위궤양이 생긴다든가 위가 뒤틀리면서 아픈 위경련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들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폐기관지에 영향을 미침으로 해서 만성적인 그 감기라든가 천식, 뭐 알러지성 비염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발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장 부분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면 뭐 가장 대표적으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성호르몬 분비 저하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침으로 해서 성욕의 조화, 그 다음에 연골이라든가 뼈, 근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약화로 인해서 관절, 허리, 무릎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통증, 그 다음에 뭐 피부가 건조해지면서 퇴색해지는 뭐 이런 부분들, 쉽게 말하면 노화를 좀 더 빨리 일으키는 이런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오장육부에 완전 어떤 원인이 있는가를 따져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뭐 스트레스의 질환, 심신의학적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한약적으로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딱 받았을 때 뭐 네.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맞아요. 두 분도 그렇죠.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렇죠. 많이 맞죠.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이는 그 수용되는 정도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일단은 스트레스 상황을 내가 쭉 나열을 해보고 이 중에서 내가 통제가 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혼자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유를 고민하는 게 그래도 그걸로 인해서 세계 정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나한테 의미가 있는가. 이제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당장 내일 날씨를 내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통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게 우선 첫 번째고요. 그중에서 저는 해소하는 방안으로 취미 생활을 이제 권하는데 취미 생활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가 즐기는 그 무엇이 있겠죠. 노래를 한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뭘 열심히 먹는다든지 아니면 운동한다든지. 왕송 아나운서님 운동 좋아하세요? 저는 운동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열심히 네. 먹습니다. 아 먹는 걸 좋아하세요? 김나인 아나운서는 어떤 걸? 저는 운동 좋아하고 쇼핑도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중에서 제가 운동을 가장 많이 권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아까 명상 얘기도 해주시고 이제 뭐 쇼핑도 하고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몸에서 받아들일 때 세 가지로 받아들여요. 하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고요. 하나는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하나는 화학적인 그러니까 먹는 거랑 관련된 이런 스트레스들이 있는데 이걸 해소할 때도 이 세 가지로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운동은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 것 자체가 화학적으로나 아니면 영양학적으로나 그리고 이 신체적으로 개선을 해줄 수가 있는 장점 때문에 운동을 가장 많이 권하는데 그 중에서도 무산소와 유산소를 나눴을 때 유산소 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왜냐하면 무산소 운동은 자꾸 당분을 쓰려고 하고 하는 패턴을 만드는 것이고 유산소 운동은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하는 시간 외에 나머지 23시간에도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라도 유산소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운동을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어중간하게 해서 입맛만 좋아지게 만드는 게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일주일에 3회 이상은 그래도 30분 이상씩은 운동을 해야 한다.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열심히 마라톤 많이 하고 열심히 운동하시면 이게 다 좋냐? 그건 아니고 아까 그 주성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그게 또 몸에 해롭게 나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든 뭐 스트레스 해소하는 취미든 취미를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프로 선수가 아니고서야.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 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의 어느 정도인지를 잘 숙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달리기나 또는 걷기를 해가지고 내가 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4km를 뛰겠다, 5km를 뛰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특히 초심자 입장에서는 스트레스 해소 목적이라고 하면 우선 걷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일단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 동안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좀 되더라. 이를 심박수를 활용해가지고 관리를 했더니 되더라.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늘려나가는 거죠. 강도를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운동의 종목보다도 운동의 강도가 사실은 그 우리 몸에 얼마나 좋게 작용하는 나쁘게 작용하는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오버 트레이닝이 안 되도록 관리를 잘 하면서 취미 생활로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가장 추천할 만한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